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딸을 때렸는지. 결혼식장. 축복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상상도 못할 사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유는 단 하나. 며느리의 엄마가 청소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소부 엄마는 정말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을까요? 그리고 그 오만한 시어머니는 왜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구로구의 낡은 빌라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27세의 젊은 여성 김연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중견 IT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모습으로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55세의 중년 여성 박순자였습니다. 연아의 어머니인 그녀는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남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6시 반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박순자는 2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녀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남자의 집안이 범상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혁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강준혁은 29세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그는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의 이사였고 어머니 이정희는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문학의 인사였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가 가문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연인인 김연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품평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이 여자의 집안은 어떤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친정 부모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사람인가? 연아와 준혁이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정희 여사는 연아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정희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연아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연아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는 집에 계신다고.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그런 연아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말하기 부끄러운 무언가일 거라고. 그날 이후 이정희 여사는 연아에게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준혁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연아와 단둘이 있을 때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연아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연아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정희 여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결혼을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날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어 달라고.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다고, 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연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딸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차갑고 오만한 태도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박순자는 청소 카트를 끌며 30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하루였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20년 넘게 일했지만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며 축하한다고. 사위 될 사람은 어떠냐고. 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만 시댁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다고. 동료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돈 집에서 친정 형편을 따지지는 않느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하지만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연하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봄날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다시 한번 연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예당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정희 여사는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며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차근차근 요구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객은 최소 3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예단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연하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희 여사가 요구하는 것들은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희 여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연하의 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사돈이 될 사람인데 계속 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연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고. 그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청소부라고? 이정희 여사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하셨다고. 청소 일이 무슨 잘못이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하지만 이정희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격식은 지켜야 한다고. 집안과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한다고. 준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와 준혁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에 가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뜻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정희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아느냐고. 결혼은 두 집안의 합병이라고, 재산과 명예가 오가는 거래라고. 준혁은 그런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희 여사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아파트도 사주지 않을 것이고 혼수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며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회사에서 일하던 연하는 준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이제 둘이서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자고. 연하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면 평생 미움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순자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준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순자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2주 후 박순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2,340만 원. 2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정희 여사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예단은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신용도와 소득으로는 많은 금액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3천만 원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자율은 연 8%. 높은 이자율이었지만 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 순자는 딸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손님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품을 구경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러 왔다는 말에 축하한다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예산을 물었을 때 순자는 5천만 원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요즘 예단은 보통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된다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연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연하의 어머니라고. 이정희 여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러 왔느냐고. 제대로 준비하는 거냐고. 연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이정희 여사의 시선이 박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거친 손을 해진 핸드백을, 값싼 신발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연하 씨 어머니신가 보죠?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굴었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정희 여사는
순자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고르는 예단이 얼마짜리냐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5천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만 원? 그 정도로 우리 아들에게 예단을 준다고? 연하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을 담아 준비하겠다고. 이정희 여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집안이랑 혼사를 하려고 해? 준혁이 어머니도 참 불쌍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예단을 구매하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연하와 그 어머니를 봤다고 5천만 원짜리 예단을 준비하더라고.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평생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오만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결혼을 강행해도 괜찮을까? 연하가, 그리고 연하의 어머니가 평생 이런 무시를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혁은 연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연하를 지킬 거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미움과 무시는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연하는 어렵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준혁이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연하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여전히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결혼을 취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순자는 대출금으로 예단을 마련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예단은 이정희 여사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순자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연하는 예단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마련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이정희 여사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결혼식 일주일 전, 전통적으로 예단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연하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예단함을 들고 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이정희 여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이정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고모, 이모, 그리고 이정희 여사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단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하와 그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예단 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천천히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명품 시계 1개, 고급 정장 1벌, 넥타이, 구두.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초라한 예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여사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시계 얼마짜리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800만 원이라고. 이정희 여사는 옆에 앉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예단 시계가 보통 3천만 원은 되어야 하는데 겨우 이 정도를 가져왔다고.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요즘 그 정도로는 좀. 준혁이가 변호사인데 장모가 이 정도밖에. 순자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이정희 여사는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 품평을 늘어놨습니다. 정장은 왜 이 브랜드냐고, 구두는 왜 이렇게 싸구려 같으냐고.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이정희 여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찬찬히 예단을 다시 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도 예단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사돈 되시는 분이 청소부라면서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고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연하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게 사실이냐고. 이정희 여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신이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청소부라니. 준혁이가 미쳤나 봐. 왜 하필 그런 집안 딸을. 이정희 씨도 참 고생이네. 순자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고. 청소 일이 무슨 잘못이냐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을 키운 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하지만 이정희 여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부끄럽든 말든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다고. 이 결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고.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은 저 오만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낮은 곳에서. 하지만 그것을 참아왔습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딸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하는가? 딸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런 무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연하와 장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정희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예단이 형편없어서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준혁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예의냐고. 이정희 여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이 답답하다고. 그 여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준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신은 연하와 결혼할 거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이정희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지만 결혼식에 자신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만약 강행한다면 그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회사를 조퇴하고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하러 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름다웠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혁은 로펌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준혁의 아내가 된다. 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는데 그럼 하객들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평생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구로구의 빌라에서 순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연아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돌잔치 때의 연아,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연아, 중학교 졸업식 때의 연아. 모든 사진 속에서 순자는 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언제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 내가 정말 딸에게 짐이 된 걸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오전 10시부터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동료들, 아버지 회사의 임원들, 강남 상류층 친구들. 연하 측 하객들은 초라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 대학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의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 몇 분. 결혼식장 로비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혁 측 하객들은 웅장한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호텔 웨딩은 다르다고, 격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하 측 하객들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호텔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야,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당당하게 행복해.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정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연하 씨. 이정희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결혼식 끝나고 패백 때 말이에요. 제대로 준비했겠죠? 패백은 결혼식 후에 신부가 신랑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준비했다고.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절대 창피 주는 일 없도록 하세요. 특히 이정희 여사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오늘 제발 조용히 있어 주세요. 괜히 나서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정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문이 열리고 연하가 아버지 없이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신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연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순자가 동행하려 했지만 연하는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걸어가겠다고. 어머니가 함께 가면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될 거라고. 순자는 딸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혼자 긴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혼자 걷는 거 보니 불쌍하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준혁 옆에 섰습니다. 준혁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준혁의 대학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객석에 앉아 있던 이정희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강준혁 씨, 신부 김연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김연아 씨, 신랑 강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입맞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만의 사진, 그 다음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진.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나와주시라고. 준혁의 아버지 강일수 이사와 어머니 이정희 여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 측에서는 순자 혼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만 서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양가 부모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은 화려하고 우아한 부부, 다른 한쪽은 초라한 홀어머니.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여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자신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실은 순자와 나란히 서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피로 연장은 호텔 2층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앉을 수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혁 측 하객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두툼한 봉투들이었습니다. 연하 측 하객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봉투는 상대적으로 얇았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결혼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로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정희 여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이정희 여사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정희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아들 준혁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단상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막았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측 집안이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강남에서 몇 대째 살아온 집안입니다. 아버님은 건설사 임원이시고 저는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은 어떻습니까? 신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부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연아는 충격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 이정희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바로 신부의 어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장모가 청소부라니.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질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정희 여사는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며 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연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찰싹. 이정희 여사가 연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아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딸이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는 것을 20년 넘게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순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할 말 있으세요? 당신 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이정희 여사 앞에 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명품 한복을 입은 강남의 상류층 여성. 이정희 여사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과라도 하려고요? 늦었어요. 이 결혼은 끝났어요. 그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 딸을 때린 줄 알아? 이정희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 딸이긴? 청소부 딸이죠. 그래. 맞아요. 나는 청소부예요. 순자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20년 넘게 청소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까지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도 청소했어요. 30층에 있는 그 갤러리 말이에요.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깨끗하게 청소해놨죠.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그 빌딩에 도착해서 청소했어요. 당신은 10시에 출근하니까 당연히 나를 본 적이 없겠죠.
청소부는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일하는 회사 이름 아세요? 무슨 청소 용역 회사겠죠. 클린앤컴퍼니라고 들어봤어요? 순간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청소 용역 회사. 대형 빌딩,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수천 곳에 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직원만 5천 명이 넘는 거대 기업. 설마. 맞아요. 그 회사가 내 회사예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박순자 클린앤컴퍼니 대표이사. 충격적인 진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이정희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린앤컴퍼니 대표이사 박순자. 이정희 여사는 명함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용역 회사에서 시급 노동자로 일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작은 청소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나 혼자였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0년 후 그 작은 회사는 서울 최고의 청소 용역 회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전국 50개 지사에 5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죠.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현장에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접 청소 일을 해요. 내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순자는 이정희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 갤러리도 내가 직접 청소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씨, 당신이 또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 갤러리가 입주한 그 빌딩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빌딩 주인이 바로 나예요. 이정희 여사는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 10년 전에 그 빌딩을 샀어요. 500억 원에. 그리고 당신 갤러리는 5년 전부터 그 빌딩 30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월세로 매달 800만 원씩 내면서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매달 나한테 월세를 낸 거예요. 청소부인 내게 말이죠.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순자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일수 이사님. 순자는 준혁의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청산건설 맞죠? 그 회사가 지금 재정 위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강일수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죠.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있고요.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3개월 전에 급하게 투자자를 찾았죠. 300억 원의 긴급 투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할 상황이었어요. 그 투자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마. 맞아요.
바로 나예요. 클린앤컴퍼니는 청소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과 건설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전 청산건설에 300억 원을 투자했죠.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청산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당신 회사를 살린 투자자예요. 강일수 이사님. 강일수 이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다. 이정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갤러리 건물주가 바로 그 청소부였다는 것을, 자신의 남편 회사를 살린 투자자가 바로 그 청소부였다는 것을. 순자는 이정희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정희 씨, 당신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요.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내 딸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건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소부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어요. 그리고 당신은 방금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요?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때린 거요. 순자는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클린앤컴퍼니 대표 박순자로서 강남 3원 빌딩 30층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이정희 씨, 당신 갤러리는 내일까지 빌딩에서 나가세요. 이정희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내 갤러리예요. 5년 동안 운영한 곳이라고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개월 전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건설 강일수 이사님. 클린앤컴퍼니는 청산건설에 투자한 300억 원을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송금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돈은 이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어요. 그건 당신 회사 문제예요. 투자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투자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요. 강일수 이사는 절망했습니다. 300억 원을 당장 갚는다는 건 회사가 파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혁 측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청소부가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연하 측 하객들은 감격했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던 청소부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언니가 회장님이셨다니. 우리도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준혁은 단상으로 걸어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군,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연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달라요. 순자는 다시 이정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 당신은 사람을 외모와 직업으로만 판단했어요. 돈과 권력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뺨을 때렸어요. 300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연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잖아.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회장님이라는 걸.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청소부였어. 그게 사실이야.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청소부야. 나는 내가 엄마의 직업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길 원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 순자는 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걸 봤을 때 엄마는 슬펐어. 그래서 결혼식까지 참았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뺨을 때리는 걸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결혼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혼란 속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붙잡고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와 준혁은 어머니 순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하세요. 하지만 장모님, 이 상황은 엄마가 정리할게. 두 사람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순자는 이정희 여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 당신이 반성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요. 이정희 여사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를 데리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무너진 오만함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이정희 여사는 갤러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입구에는 큰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 통보. 본 건물의 임대인 클린앤컴퍼니 주는 임차인 아트갤러리에게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그 경고문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꾸민 갤러리를 단 하루 만에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청상건설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강 이사, 클린앤컴퍼니에서 투자금 300억 원을 당장 회수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제 아들 결혼식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신부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그 결과 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결혼식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이사진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억 원을 당장 갚는다는 건 사실상 회사 청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직원이 200명인데 다들 어떻게 됩니까? 협력업체들은요? 우리한테 돈 받을 곳이 수십 곳인데.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강 이사, 당장 박순자 대표를 만나서 사정하시오. 무릎을 꿇어서라도 투자금 회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강일수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대표의 차가운 눈빛을, 그 단호한 목소리를,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이정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연하를 때리던 순간, 박순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던 순간, 300명의 하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들, 경멸, 비웃음, 동정.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구 서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친구들을 대하겠습니까? 어제부터 카톡 단체방이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 동영상 봤어? 대박이더라. 청소부를 무시하다가 완전히 당했네. 이정희가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이정희 여사는 단체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메시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SNS에는 결혼식의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강남 시어머니의 최후. 청소부 무시하다 인생 망함.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가혹했습니다. 완전 속 시원하다. 청소부가 뭐가 문제임? 정직하게 일하는 건데.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며느리 불상. 반전 미쳤다. 청소부가 재벌이었네. 이정희 여사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턱에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어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이정희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연하를 때리셨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장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체면을 중시하셨잖아요. 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결혼? 준혁은 쓰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잘못된 결혼이 뭔데요? 신부 집안이 가난해서? 신부 어머니가 청소부라서? 그래. 맞아. 이정희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잖아. 우리는 강남에서 몇 대째 살아온 집안이야. 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청소부라니. 결혼식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며느리 엄마가 청소부래 하면서 수군거릴 거 아냐. 그래서요? 준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를 때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준혁의 말에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갤러리는 이미 날아갔고요. 내일까지 짐 빼야 한대요. 우리 집안은 이제 강남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이 격식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거예요. 박순자 회장님은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5,000명의 직원을 둔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 회사는
박순자 회장님의 투자 덕분에 겨우 살아있던 거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갑니다. 준혁아. 이정희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하와 장모님께 빌어야죠. 오후 7시. 강일수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됐소. 300억 원을 당장 갚아야 해요. 강일수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어요.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사표를 내라고 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책임지고 나가래요.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결혼식에서 벌인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때렸어? 이정희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라고? 청소부라서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강일수 이사는 비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소부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잖소. 우리 회사를 살린 투자자였잖소.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강일수 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몰랐으면 알아봤어야지.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소?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끝났소. 여보,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도 팔아야 할 거요. 회사에서 받았던 스톡옵션도 다 날아갔고 퇴직금도 못 받을 거요.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일수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의 아침, 클린앤컴퍼니 본사.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빌딩 20층 전체가 이 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일수 이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왔나? 아니요, 부인과 함께 오셨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몇 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일수 이사와 이정희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정희 여사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의 그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만 침착한 시선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일수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연하에게 한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을 만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200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일수 이사님, 네, 사돈 어른.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네 부부가 제 딸에게 한 일.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 직원 200명을 길거리에 내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유는 당신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돈 어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훈. 이정희 씨, 당신은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습니다. 제 딸을 결혼식장에서 때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이정희 여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순간 제 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아십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정희 씨, 당신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하에게 한 일을. 아닙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편 회사가 망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갤러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교계에서 망신당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참회는 결과를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자체를 후회하는 겁니다. 당신은 제 딸을 때린 그 순간을 진심으로 후회합니까? 아니면 그 행동의 결과를 후회합니까? 이정희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정희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만 후회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망하게 된 것, 제 갤러리가 날아간 것,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하 씨 얼굴을, 그 충격받은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제가 청소부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한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만 판단한 겁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박순자 회장님. 저는 당신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전국 최대 규모로 키우셨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덕에, 시댁 덕에 편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순자는 이정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씨. 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딸이 용서한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제는? 순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일수 이사님. 네, 회장님. 투자금 300억 원은 회수하지 않겠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님이 청산건설을 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이 투자금 300억 원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십시오. 클린앤컴퍼니와 함께 일할 협력업체를 말입니다. 강일수 이사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건물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제가 소유한 빌딩들의 관리를 맡길 겁니다. 물론 능력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이사님의 경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 강일수 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죄 없는 직원 200명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이사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강일수 이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제 딸에게 또는 제게 상처를 준다면.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땐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연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며칠간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퍼진 동영상들, 사람들의 댓글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이정희 여사의 그 얼굴. 연아 씨.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입구에 이정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의 그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연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정희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 아니 연아야.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내 뺨을 때린 것 평생 후회할 거야. 이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왜 그러셨어요? 연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이정희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강남에서 살았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남편을 만났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어. 가난한 사람들, 학력이 낮은 사람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대단했어. 내 어머니. 박순자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남편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청소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회사를 차려서 전국 최대 규모로 키우셨잖아. 이정희 여사는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어. 남편 덕에 시댁 덕에 편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깔봤어. 그리고 그 대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도 잘못했어요. 연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청소부라는 게 창피해서 숨기려고 했어요. 연아야.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엄마한테 죄를 지었어요. 결혼식 때도 눈에 띄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을 피하라고 했어요. 연아는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무시한 거예요.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이정희 여사는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 저 용서할게요. 하지만 연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럴게. 이정희 여사는 연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연아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나 할 일이 있어. 내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드려야 해. 한 달 후,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식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6명. 연아와 준혁, 박순자와 강일수 부부 그리고 순자의 오랜 동료인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 이정희 여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박순자 회장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순자가 일하는 빌딩 앞에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보면 고개를 끄덕여주곤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 연아와 준혁은 나란히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사위? 순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네. 지난번 결혼식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연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저랑 같이 입장해 주세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제 팔을 잡고 같이 걸어주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일수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업은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맡긴 거예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아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엄마. 연아가 불렀습니다. 왜, 딸?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한데?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잖아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내가 고생했잖아. 순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연아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청소부 엄마를 둬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연아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빌딩. 이정희 여사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로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잃은 후 그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했던 일을 직접 해보기로. 청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구역질이 날 정도였고 바닥 닦기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월 초, 연아와 준혁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작은 예식장. 하객은 30명 정도.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문이 열리고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박순자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상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딸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위. 네, 장모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나오시겠습니까?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일수 이사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이정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순자 옆에 섰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이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순자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밖으로 나와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정희 여사였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 네, 이정희 씨. 저 다음 주부터 클린앤컴퍼니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순자는 놀라서 이정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일이요? 네, 청소 일을요. 정직원으로요. 왜요? 이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사돈 어른처럼 살고 싶어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요. 한 달 전 결혼식장에서 서로 대립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